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도 파이코인과 암호화폐 세상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파이코인이 오픈넷 한 지가 이제 한 2주 가까이 돼 가고 있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던 오픈넷 그 상장가가 다소 기대는 못 미쳤지만은 그래도 한 2, 3달러 하던 것이 0.6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그래도 뭐 1.7달러 선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만 봐도 우리 파이코인의 그 저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우선 이번 상장을 통해서는 파이코인이 그동안 오픈넷을 안 갈 것이다 라고 하던 그런 예상보다도 빨리 오픈넷을 갈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줬고, 그동안 파이네트워크가 이제 스캠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하던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을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가격을 보여줬다 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낸스 같은데 어떤 전문가들은 에이다하고 이제 비교해서, 에이다도 이제 파이코인만큼의 어떤 숫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 초창기에 그 상장했을 때는 뭐 0.67달러 정도 됐으니까 1달러, 2달러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성공적이다 뭐 이렇게 포인하는 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파이코인은 강력한 커뮤니티 힘을 믿고 지금도 이제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조금 더 장기전으로 가면 좋겠다. 만일에 1달러 이하로 다시 떨어지면은 나는 다시 매수하겠다는 이런 우리 파이오니어들도 많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부터 계속 우상향할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옛날에 초창기에는 이제 파이코인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제가 가끔 대박 하는 얘기도 많이 했지만은 이제는 사고 팔고 하고 있는 가격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대박 얘기하는 거는 단지 우리의 희망을 가지게 만들었던 그런 멘트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3월달 들어서서는 이제 채굴률이 갑자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만큼보다도 더 많이 줄어들었던 거는 그만큼 오픈넷 가고 나니까 채굴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채굴을 멈췄던 사람들도 이제는 상당히 많이 다시 돌아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이제 채굴을 했던 얼리 아답타들은 상당한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던 분들은 그래도 파이코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락업 기간이 4월달, 5월달 갈 때까지 또는 그 기간이 풀리더라도 계속 유지하면서 생태계에 기여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채굴 하려고 하면 채굴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이제 포인을 해놓은 게 한 1000개 정도 채굴하는데 앞으로 한 40년 가까이 걸립니다. 이런 포인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소개했던 뭐 대부분의 주인 사람들은 뭐 한 1000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지금도 1000개를 만일에 채굴한다면 40년이 걸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40년 걸릴 만큼의 어떤 파이코인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조금 더 장기전으로 가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바이낸스 얘기를 가끔 저도 했고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아마 그 투표에 결과가 나온 걸 보니까 86%가 이제 바이낸스의 파이코인을 상장시키는 게 찬성한다 하는 정도였고, 그 숫자가 저도 상당히 놀랐던 게 29만 4,955표를 얻었다. 많은 사람들이, 물론 파이오니어들도 이제 일부는 있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오픈넷 가고 나서 파이코인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 것 같다. 이제 파이코인은 암호화폐계에서 하나의 큰 이슈를 만들었던 그런 코인으로 파이코인을 모르면 안 된다 할 정도의 그런 입지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바이낸스에서도 이제 29만 4,955표를 얻었다고 해서 그게 뭐 구속력이 있느냐, 그건 전혀 아니고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결과를 보여줄 것 같은데, 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 파이데이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어떠느냐 이런 희망도 해보는 경우도 많은데,
요즘 이제 X SNS에서 상당히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마 코아팀에서 한 200만 개를 OKX에 보낸 것이 지갑에 확인이 된 걸 보고는 이게 왜 OKX에 200만 개를 이전을 시켰느냐. 코아팀에서 그동안 현금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뭐 자금력이 부족하니까 현금화시키기 위해서 했느냐. 왜 했느냐에 대한 어떤 설명이 없으니까 많은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데 여러 가지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이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테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코아팀을 믿고 있는 그런 수밖에 없다. 지금도 이제 코아팀이 가지고 있는 게 한 200억 개, 그 중에 전체 1000억 개 중에 한 20%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 200억 개를 가지고 있는데 200만 개씩 가지고 있는 지갑이 한 10,000개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제 거래소를 보내서 뭐 현금화 시킬 수도 있는 입장이니까 코아팀에서 어떤 입장을 특별히 취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신뢰하는 입장에서 믿고 따라야만 될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파이데이에 어떤 뉴스가 나올 수 있을지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좀 더 장기전으로 가는 것을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데이에 좀 더 반가운 소식이 나오는 것을 같이 기다려 봅니다. 최근에 서울경제TV에서 암호화폐 관련돼서 이제 소식을 가끔 전하는데 초창기에도 이제 이 암호화폐 얘기하면서 파이코인을 언급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 파이코인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들이 뭐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아닌데 그래도 이런 그 암호화폐 채굴 하려면 상당히 많은 전력이 소모되는데 이 파이코인 채굴은 휴대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이 많이 소모되지 않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이다 하면서 채굴하는 방법도 이제 상세하게 소개하는 것들을 언급을 받았는데 그 멘트하는 분이 이 파이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언급을 하다 보니까 커뮤니티에 6,500만 정도 된다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한 3천만 명 정도 언급을 하니까 많은 우리 그 파이오니어들이 그게 댓글로 수정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 제대로 알고 방송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뭐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 강력한 커뮤니티의 힘을 알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방송에는 이제 커뮤니티가 4,500만 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오픈넷 전후의 가격 변동에 대해서도 얘기하기도 하고 좀 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게 뭐 처음 파이코인을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홍보 역할도 할 수 있겠다. 뭐 서울경제TV가 뭐 어떤 큰 역할을 하는지 몰라도 우리 서울경제 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뭐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런 경제TV에서 파이코인을 긍정적인 면에서 언급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홍보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물론 이제 좀 더 하다 보면은 전문가도 참여시켜서 토론 형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만들어서 파이코인이 홍보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도 한번 가져봅니다. 오늘 아침 신문도 트럼프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저도 어제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많이 이제 논란 그런 뉴스도 있고 해서 영상을 어제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하루 좀 기다려 보자고 했는데 급등락을 하는 걸 보고 그럼 그렇지 하는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7일 날 백악관 크립토 서밋을 열겠다고 이제 거기에 그 데이비드 sak스의 암호화폐 AI 차르가 얘기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참석자들이 크립토 산업의 저명한 창립자하고 CEO 또는 투자자들이 포함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것이냐. 뭐 리플 CEO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같은 분이 들어갈 것이냐. 뭐 이와 같은 얘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소셜 트루스하고 트럼프의 그 네트워크에서 가상자산 전략 비축 추진을 하는데 XRP, 솔라나, 에이다를 포함하겠다. 이와 같은 얘기가 있는 바람에 갑자기 밤새 이 XRP하고 솔라나하고 에이다가 뭐 몇십 프로씩 이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왜 비트코인 얘기가 없느냐 해서 이제 다시 또 추가를 하면서 자기는 비트코인하고
이드럼도 이제 좋아한다. 그것도 당연히 이제 비축 자산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얘기를 이제 하는 걸 보고 여러 곳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렇게 트럼프가 소셜 트루스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표시하면서 어떻게 자본 확보를 해서 구매를 할 것이다, 비축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해서 좀 비난적인 그런 발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코인베이스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왜 다른 알트코인이 거기에 들어가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오늘 아침 뉴스에도 이제 윙클보스라는 이 친구들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괜찮으나 뭐 굳이 알트코인의 비축 자산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뉴스들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급등했다가 갑자기 이제 다시 전으로 급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아침 신문에는 트럼프의 입만 보고 있는 암호화폐라면서 이제 트럼프의 이런 그 멘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의 이런 그 멘트에 의해서 급등락하고 있는 것을 뭐 부정적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그 중앙일보에서 한 페이지를 할애하면서까지 비트코인 차익 실현 호기, 이 가격 오면 무조건 산다, 이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되는 이런 그 구매 요령 뭐 이런 게 지금 살 때가 됐느냐, 앞으로 사야 되느냐,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보여주는 거를 보면서 이제는 상당히 그 비트코인과 관련되는 이 암호화폐가 우리의 그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사실 받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제 그 한 친구가 이름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친구한테 등장을 했습니다. 독특한 이런 그 이름을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한 사람이 그동안 활동을 한 2009년, 8년도부터 안 하다가 최근부터 이제 활동을 하니까 이 양반이 가까이 그 비트코인 만들었던 그 사토시 나카모토인지 뭐 하면서 멘트 날리는 걸 저도 이제 열심히 보고는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멘트를 하나 날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당신을 대통령으로 뽑았을 때는 이 크립토 산업을 살리기를 희망을 했는데 왜 이렇게 크립토에 수백만 명이 피해를 보고 있느냐 라는 식으로 했던 멘트를 날린 며칠 이후에 이런 이제 소셜 트루스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 그것의 반응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이와 같은 멘트를 날린 것을 참고로 하는데, 제가 여기에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분이 파이코인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합니다. 뭐 상당히 리저러블한 그런 멘트를 달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파이코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언급을 하느냐, 파이코인하고 뭔 관계가 있느냐 싶어서 관심을 가져보는 사토시 나카모토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로 했으면 싶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요즘 이제 SC는 상당히 이제 친암호화폐에 있는 위원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반암호화폐 성향을 가졌던 SC 위원 캐롤라인 크랜쇼, 이 양반이 이제 민코인은 정권이 아니라고 이제 SC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완전한 법률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민코인이 정권이 아니냐, 이런 포인트를 쓰면서 상당히 불편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SC에서는 여기에 기업 금융부의 지침으로 민코인은 정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뭐 대통령도 이미 민코인을 만들고 있는데 이걸 민코인을 정권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는, 다수의 암호화폐 기업들이 민코인이란 라벨을 붙여서 SC 규제를 피하려고 할 것 아니냐,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염려스러운 이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만일에 내일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현행 정권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코인베이스 소송 철회를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표현하면서 이런 그동안의 전례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일에 의회가 법을 바꾸면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게리 겐슬러 시절에는 친암호화폐 위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는 게리 겐슬러가 물러나고 나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친암호화폐 쪽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반암호화폐 성향의 위원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구나. 이렇게 정권에 따라서 암호화폐에 있던 그런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암호화폐의 의원 중에 어떤 분은 공무원들은 민코인 발행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금지 법안도 이제 지금 발의를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크립토 수도를 내걸면서 앞으로 이 분야를 엄청나게 키워나가려고 하는 것들은 미국이 앞으로 살아나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지난번 첫 내각 회의에서 트럼프가 일부러 일론 머스크에게 당신 첫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했을 때 일론 머스크가 미국 부채가 이대로 간다면 미국은 파산할 것이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앞으로 예산 감축 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테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예고를 하니까 트럼프가 직접 내각들에게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느냐? 만일에 불만이 있다면은 일론 머스크를 쫓아내겠다. 뭐 이와 같은 농담을 하니까 모든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에 찬성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미국 부채가 심각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파산까지는 안 갈 수 있도록 미리 조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정부 효율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런 방법이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기사에서는 상당히 또 문제를 제기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내각에서 발언하는 그런 내용에 내각들이 이제 불만이 많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저는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가고 있는 이 정보 효율부가 정말 블록체인이라는 이런 투명한 기술을 통해서 예산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갈 것인지를 제대로 해낸다는 걸 보여주면은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예산 편성에 참조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활발하게 활성화될 것 아니냐. 이것이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오랫동안 얘기해오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이 이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면에서 변혁을 시킬 수 있고 하나의 혁명을 만들어 갈 것이다. 더군다나 금융 부분에 혁명이 일어난다면 우리 파이코인도 거기에 스마트머니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도 한번 드려봅니다. 최근에 테드 CEO 파울로 아르도이노라는 친구가 상당히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USDT가 요즘 상당히 미국 부채를 많이 사주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좀 도움을 받고 앞으로 미국이 이런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 믿고 있고, 이 트럼프 정권에서 믿고 있는 이 미국 부채를 달러를 패깅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엄청나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USDT CEO가 했던 말은 비트코인은 모든 법정화폐를 뛰어넘을 것이며 그런 날이 온다면은 USDT도 쓸모없어질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이 앞으로 제대로 활용이 된다면은 그것을 역할하기 위한 스테이블 코인은 필요 없을 것 아니냐. 이런 표현을 쓰길래 야, USDT 가지고 CEO를 하는 친구가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도 상당히 재밌다 싶어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보는데, 모든 법정화폐는 내재적 결함으로 결국 붕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법정화폐는 결국은 붕괴하게 될 테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금융 리셋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비트코인이 법정 화폐를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스테이블 코인도 필요 없어질 것 아니냐,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USDT가 한 1,400억 달러를 윗도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이 미래로 가고 있는데 도움을 주는 가도기적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이 앞으로 법정 화폐까지, 엘살바도르가 법정 화폐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뭐 IMF에 굴복하고 취소를 했지만은 어차피 이런 그 비트코인과 같은 것이 법정 화폐로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은 그게 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 역할일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비트코인은 향후 2000년 동안 체제가 유지될 유일한 통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2000년 동안 앞으로 통화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달러가 한 100년 가까이 이제 지나왔고, 그 전에 다른 나라 돈들이 계속 이제 유지해 왔지만은 이 비트코인은 2000년 체제를 유지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서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채굴 하고 있는 파이코인은 앞으로 몇 년을 우리가 내다보고 해야 되는가? 지금 한 6년 가까이 우리가 이제 채굴을 하면서 참 6년이라는 가장 긴 세월 동안에 겨우 이제 오픈넷해서 앞으로 생태계에 좀 익숙해지려고 하고 있는 이런 단계까지 이제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니콜라스 박사가 롱텀 빌리버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롱텀 프로젝트로 한다면 한 10년은 가야 될 것 아니냐고 했는데, 그 6년이 지나왔으니까 앞으로 한 4년 동안은 생태계 확장을 위하고 기반을 닦아가는데 기여를 할 거라 보면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은 계속 갈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내다보고, 저도 이제 제가 채굴했던 이 파이코인을 물론 이제 뭐 가끔은 이제 그런 파이스토어에 가서 사용할 수도 있는 기회도 오면은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은, 가능하면은 이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때까지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싶다는 말씀을 옛날에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과 이런 네트워크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계속 해 나갑니다. 앞으로 파이 네트워크의 수정 보안과 관련된 이런 염려를 하고 있을 때 마침 이제 이드룸 재단 쪽에서 재미있는 뉴스들을 많이 내셔온 게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외부의 비공식 어드바이스 단체를 이제 출범시켜 가지고 이드룸 생태계 성장을 위해 재단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비공식 어드바이스 단체, 이 단체에서는 이제 오픈 소스와 프라이버시 보안, 검열, 저항성 등 이드룸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드룸의 성공은 재능 있고 헌신적인 개발자들이 이런 가치를 잃지 않고 개발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서, 여기에 이드룸 대신에 파이 네트워크를 얘기하면은, 야, 우리 파이 네트워크가 가야 될 것이 이와 같은 것이다. 파이 네트워크의 성공은 재능 있고 헌신적인 개발자들이 이런 가치를 잃지 않고 개발을 지속해야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는 또 이드룸 재단에서는 새로운 연구기관, GK 녹스라는 이런 이름을 갖던 새로운 연구기관을 출범시켜서 이드룸의 보안 문제라든가 효용성 문제, 이런 오픈 소스 코드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양자 컴퓨터에 대비해서 양자 암호화 연구를 한다든가, 이와 같은 것들을 연구하기 위한 GK 녹스를 만들었다, 이러는 걸 보고 이 파이코인에도 앞으로 이런 것들, 이런 뭐 자문을 위한 어드바이스 단체라든가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함으로써 수십 년 동안 파이 네트워크가 이렇게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또 최근에 이제 우 네트워크의 CEO로 있는 잭탄이라는 친구가 디파이와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일반 대중이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다. 이렇게 디파이가 사실은 뭐 암호화폐에 엄청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금융 활동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들이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걸 강조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AI를 도입해서 좀 더 쉬워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웹3 대중화로 인해서 이런 그 본인들의 우후 네트워크에서 중앙화 거래소인 우X와 탈중앙화 거래소인 우파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제 디파이가 일반 대중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을 AI를 통해서 좀 더 대중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한 만큼 우리 파이 네트워크에서도 앞으로 디파이를 해야 될 테니까 이런 디파이의 AI 기술들이 접목되지 않을까. 저는 니콜라스 박사가 이 AI의 전문가로서 우리 KYC 하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적용했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이런 그 AI 에이전시와 관련되는 이런 기술들이 우리 파이 네트워크의 디파이 기술에도 적용했으면 하는 희망으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한번 드려봅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세계는 바뀌어 나가고 우리 파이 네트워크는 앞으로 3월 14일 파이데이까지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정말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그런 앱이 등장을 할지 하는 이런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